먼저 법안 프로필 들어보시죠. 이름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시빈 생년월일 2016년 12월 12일 계류일 908일 5개월여 동안 개점 휴업 상황인 올해 국회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여론이 차츰 분노로 바뀌는 가운데 국회 문을 열지 않고 세비만 받아가는 의원들을 국민이 소환하자는 국회의원 소환제 청와대 청원도 20만 명을 훌쩍 넘어선 상황. 현행 법률은 대통령도 탄핵 가능하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만 예외인데 17대부터 19대까지 계속 발의됐지만 모두 자동 폐기된 국회의원 소환제 법안. 분노한 여론에 힘입어 이번엔 다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2016년 12월 달에 제출하셨네요. 예. 그러면 국회의원 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죠? 예, 초선으로서 몇 달 지난 다음에 그렇죠. 바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제1호 법안으로 내신 겁니까? 김병욱 의원 법안. 재정법안으로서 1호 법안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국회의원 되실 때 혹시 공약으로 거셨나요? 예, 당연합니다. 국민 소환제 이거 만들어내겠다. 네. 네, 제가 그 20대 국회 출마했을 때요. 예. 선거운동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과 그다음에 기대를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서는 내가 어차피 국회의원 돼봐야 너무나 국민들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겠구나. 그러면은 나부터 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나는 국회의원이 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뭔가 확실한 약속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이 공약을 내세웠고 제가 이 법을 만들어서 이 법에 해당되면은 주민 여러분 저를 언제든지 소환하십시오. 네, 그런 각오로 법을 만들게 됐고요. 예. 그때 초선이고 해서 되게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동료 의원, 선배 의원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눈치도 보고 하지만 또 같이 동의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10명 이상의 발의로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법안들이 또 추가 발의가 돼서 몇 건 더 있더라고요. 지금은. 예, 그 다음 해에 네. 두어 분이 더 발의를 했습니다. 조금 아까 프로필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이런 소환제도가 있죠? 있죠. 예. 법률로 다 만들어져 있죠? 있죠. 근데 국회의원만 없는 거죠? 없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소환하자는 거죠? 그 법안 내용이? 제가 발의한 법안은 헌법 46조인가요? 헌법 46조를 위반하거나 46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헌법 46조를 말씀을 드리면요. 예.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 그다음에 국익에 반해서 행동하는 경우. 예, 그다음에 그 지위를 남용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개인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이런 등등이 헌법 46조인데요. 예. 그에 따라서 관련 법을 만들어서 이에 관련된 처벌 조항 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헌법 46조에는 국회의원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군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겼을 때 어떻게 하는 건 없군요. 없죠. 예. 그래서 선언적 의미에 그쳐 있는 거죠. 우리 헌법이. 그리고 또 사실은 그만큼 또 우리 국회의원이 헌법기구지 않습니까? 선언적 의미라 할지라도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회 스스로 자존심을 갖고 이런 어떤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켜나간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왜 너네들은 헌법에는 이런 의무가 있는데 준수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지 않느냐. 그리고 왜 국민들이 소환을 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느냐. 이런 물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헌법 46조에 위배된 행동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죠? 46조뿐만 아니라요. 직무를 유기했거나 권한을 남용했거나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까지 포함해서 저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법안 내용에 넣었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국회의원 소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소환하려면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게
나라 일을 보는 국정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지역구를 대표할 수는 없는 거고 나라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렇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 지역구에서 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환하는 경우에도 예. 그 지역구 주민의 15%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15%? 예. 유권자의 15%? 예, 유권자의 15%가 서명에 동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 단체장이나 의원들도 그런 식으로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조항이네요. 예, 예. 야, 근데 유권자 쉽지 않죠. 전체 15%면 만만치 않은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총선인 경우에도 평균 투표율이 한 50%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네. 15%의 서명을 받아서 예. 그리고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고 예. 그리고 투표 참여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동의하는 경우에 이제 국민 소환이 되는 거죠. 국회의원직을 박탈한다 이렇게 되는 거로군요. 그 15%의 주민이 서명하면 그걸 어디다 내요? 선관위에 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그 서명 용지가 중복 또는 허위가 아닌지 심사하는 권한이 있고요. 중앙선관위에서 그걸 다 보고 나서 해당 국회의원에게 또 소명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소명 자료. 예, 저희 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20일 내에 소명 자료를 만들어서 소명 자료와 함께 공고를 하는 거죠. 소명 자료까지 함께 공고한다. 유권자들한테 보여준다. 근데 과연 이게 진짜 소환의 대상이 될 만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슨 법원이나 중앙선관위가 판단하는 그건 없군요. 그건 없고 15% 정도의 주민이 동의하면은 충분히 그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간주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일단 사실은. 절차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해당 국회의원의 소명 자료까지 동시에 유권자한테 보여주고 투표 날짜를 정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투표를 관리하고. 관리합니다. 그 투표 기간에도 선거운동 같은 거 하나요? 이제 소환 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 떨어뜨리자, 아예 의원직 박탈하자는 운동하고 해당 국회의원 지지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반대되는 정당 또는 같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이 오용 또는 남용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우려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의 서명, 3분의 1 이상의 투표, 50% 이상의 가결 이런 것들이 사실 아주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거요. 그다음에 국민소환 투표 운동이라 그럽니다. 국민소환 투표 운동이라 그러는데요. 그 과정에 이런 과도한 또는 허위 사실이라든지 명백한 불법성, 그다음에 향응이라든지 금품을 제공한다든지 유언비어를 유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법적 제재를 받게끔 제가 법을 만들 때 그 관련 조항을 다 넣었고요. 그리고 벌칙 조항도 강화시켜서 다 첨부를 했습니다. 네. 일단 국민 소환 투표의 절차에 들어가면 해당 국회의원은 일단은 직무 정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공고가 나잖아요. 그 날짜부터 확정된 날, 투표의 결과가 나온 날까지는 직무가 정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지되고 그래서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이상 찬성하면 박탈. 예, 박탈됩니다.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안 하면요. 안 하면 개표 자체를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냥 무효가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주민소환제 관련 법이 있어도 그 3분의 1을 넘지 못해서 개표를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것이 실기로 작동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고요. 이 법 자체가 굳이 이런 헌법을 위배하거나 법률 위배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을 소환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이 법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많은 선출직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고 막말이라든지 이런 불법 행위라든지 헌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자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정 활동을 기대한다는 그런 차원의 법으로 봐주시는 것도 큰 측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은 발의가 됐을 때 소명 자료 내는 거 외에 투표 결과까지 나온 다음에 거기에 이의 신청할 권리는 없습니까? 신청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의원도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유권자의 100분의 3. 저는 100분의 3을 법을 냈는데요. 그건 얼마든지 또 여야 협의 과정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하고 불복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불복 신청하게 되면 이미 투표까지 해서 확정이 됐는데 그럼 또 어떤 절차를 밟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놨는데요. 불복 신청을 해서 그 불복 신청이 타당하다고 본다든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타당 여부를 누가 판단합니까? 지금은 대법원에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에. 네. 아, 그렇죠. 하긴 지금 대통령 탄핵도 국회에서 뭐 3분의 2 찬성해도 헌법재판소 가서 또 하듯이 이것도 주민들의 그 성원에 가지고 투표까지 나왔다 하더라도 마지막 대법원에게 판단을 구할 권리는 부여하자 이거로군요. 지역구 의원만 해당됩니까? 비례대표 의원은요? 비례대표 의원도 해당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은 저희가 어떻게 법을 만들었냐면요. 어찌됐든 모든 그 국회의원이 국민이 위임한 업무, 다시 말해서 대리 업무지 않습니까? 네. 주권자라서 국민이 위임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했을 때 그 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그다음에 권위가 보장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뭐 전국구 국회의원이든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국민투표 소환 청구인단을 만듭니다. 그 청구인단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2,500만 명이 유권자고 그다음에 선거구 선출직 선거구가 250개라 그러면 약 1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10만 명 규모의 국민투표 소환 청구인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저희가 15% 이상의 요구가 있고 서명을 받아요?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구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을 받아라. 그리고 3분의 1 이상 투표에 참가해라. 그럼 비례대표 의원 한 명을 소환하기 위해서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돼요? 아니, 전체 유권자가 아니고요. 그럼요.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2,500만 명이라 그러면 선거구가 250개 아닙니까? 그럼 약 10만 명의 선거인단이 있는 거죠. 10만 명. 저희가 그 원자력 관련돼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10만 명 중에 15%? 10만 명을 갖고 저희가 투표도 하고 결정을 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어떻게 할 건지 랜덤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대략 뭐 지역 연령 세대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안배해가지고 10만 명의 표본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한 15%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또 그 가운데 3분의 1의 투표 참여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전국구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죠.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수정과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이 계속 그 국회 문도 안 열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분노가 많아서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거든요. 아주 높죠. 그럼 국회 문 안 열고 파행 공전 거듭하고 있는 것 이것도 소환의 이유가 되는 겁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막말이라든지 이런 장기 파행 관련돼 갖고요. 사실 이게 국회로서의 자율적인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실은 이게 추경 하나만 갖고도 지금 거의 50일을 지금 공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이런 적이 없었고, 특히 지금 뭐 IMF다, 그 다음에 OECD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 전망을 우울하게 보는 게 또 전체적인 추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 확대 재정 정책을 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충분히 국민에 대한 직무 위반, 업무 방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만일에 한국당에서 이렇게 120여 명이 전체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 이분들을 다 국민 소환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또 만만치 않은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각 지역별로 얼마만큼 시민운동들이 벌어지느냐에 달렸겠군요. 그런 것도 한계가 있고 어쨌든 이 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그러니까요.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같은 의사결정 단위에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국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기 국회에 참여 안 하는 것도 대상이 된다. 막말하는 국회의원도 그 지역구에서 저 사람 소환시키자 하면 하는 거죠. 그렇죠. 막말도 이제 횟수라든지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언사의 태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하기보다는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으로 해서 심사하고 주권자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국이나 이런 그 정치 선진국들에는 이미 이런 제도가 있다면서요? 근데 생각보다
선진 외국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없고요. 그래요? 후진국 몇 개 있고요. 선진국은 영국이 주로 샘플로 거론됩니다. 영국이 예외적으로 있군요. 예, 아마 그거는 저도 이렇게 법을 만들다가 고민을 해보니까 네. 그나마 외국에서는 그래도 국회의원이 좀 존경을 받지 않느냐.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국회에 대한 불신과 국회에 대한 그 기대가 땅에 떨어진 그런 나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역시 입법부는 입법부구나.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네 의원직 박탈 가능하게 하는 법은 가급적 안 만들려고 하는군요. 제 추측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국회의원이 잘못했을 때에 이런 소환을 하고 또는 관련 법에서 제재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서요. 아직도 뭐 연금을 받는다는 둥 비행기를 공짜로 탄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연봉이 뭐 10매덕이라는 둥 뭐 이런 어떤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라 살림할 수 있는 업무할 수 있는 권위와 권한은 좀 부여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법적 또는 국민 소환 운동으로서 제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 모두가 이 국민 소환제에 찬성했던 다 그렇죠. 모든 맞죠? 후보가 다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왜 법이 안 만들어집니까? 그게 국민과 국회와의 개입이죠. 그래서 이 국민소환제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해서 대리를 잘 하라고 뽑아줬는데 그 대리를 잘 못할 때의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투표한 그 임기 4년 동안에 그 갭에 대해서의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소환제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국민과 등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유일한 방법은 그 뽑아준 국민들이 다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 제도의 취지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선 후보들이 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아마 정당 차원에서 우리 당은 이거 당론으로 반대합니다. 이런 당은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아마 한국당은 거론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예 말을 안 해요. 저희 당은 더불어민주당 아마 조사는 안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그것도 추측이죠. 저희 기대입니다. 이게 상임위가 어디예요? 이것은 이제 정개특위 아마 소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뭐 구체적으로 법안 심사 소위를 열렸다든지 전혀 진도가 나가고 전혀 진도 안 나가 있죠. 2016년 12월이면 지금 계류된 지가 900일이 넘었는데 저도 아까 900일 듣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어떻게 힘을 실어드리면 되겠어요? 저는 지금도 청와대에 청원이 20만 명 이상이 하고 있고요. 국민들도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반성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도적 틀로 만들어지는 것과 개개인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기회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해서 원내에서 국회에서 진정한 각 당의 의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언론이나 또 우리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정치에 관심이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도 목소리를 내어주시어 이것이 꼭 국회의원들을 발목을 잡는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더 멋진 나라로 만들기 위한 꼭 필수 부각이란 제도적 장치다. 이런 부분에서 운동을 많이 해 주시면은 국회에서 법 통과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찬성 문자 보내고 계신데 반면에 그렇습니까? 김정원님 같은 분 아주 날카로우세요. 네. 선거제 개편안도 반대하는데 소환제 법안 통과될까요? 이러거든요. 이거 정말 필요는 한데 저는 국민소환제는 여야 간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국회의원의 기본 자질과 왜 내가 국회의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런 법안 상정되면 무기명 비밀투표입니까 이거? 아니죠. 저희 이제 국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일단은 논의를 하면 본회의에 올라오거든요. 본회의에서는 기명투표를 합니다.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명투표죠. 인사가 아니기 이거 때문에. 그냥 바로 본회의에 놓고 기명투표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게 직권상정인데요. 그래서 그 결과를 직권상정인데 현재 우리
국회 선진화법에 안 되면 저 패스트트랙을 할 수밖에 해가지고, 없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누구누구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가지고 다음 총선 때 참고하세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한 6개월 전부터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참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우리 네.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 네. 듣고 여기까지. 자, 더불어민주당 김병묵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